제 나름대로 제가 뭐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또 어떤 게 주요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근로소득자의 길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시간을 일하면 1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직업이 근로소득자예요.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아프면 돈을 못 받아요. 그죠? 두 번째, 자, 언제까지 근로소득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그거죠.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그죠? 약간 전문성을 가미하면 좀 더 오래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60세를 넘기기 힘들어요. 의미 있는 소득을 가지고, 그죠? 근로소득자의 길을 가는 게 60세 넘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과감히 근로소득자의 길을 포기한 게 첫 번째였어요. 제가 만약 제가 그 따뜻한 온실에 들어가 있었으면 제가 투자할 생각을 했겠냐고. 절대 못 합니다. 뭐 아쉬운 게 있어 투자를 하죠. 물론 미래를 생각하면 깜깜해. 깜깜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행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행동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거는 5년, 10년 뒤의 일이니까. 당장 내가 배부르고 따뜻한데 무슨 걱정을 해. 그렇게 10년 지나고 나면 끝인 거예요. 제 첫 번째 포인트는 근로소득자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두 번째, 가진 것을 버렸습니다. 저는 관련된 스펙도 많죠, 저는. 물론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돈벌이를 할 수 있었지만은 큰 돈벌이는 안 되는 거죠. 용돈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제가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박사학위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이걸 제가 계속 끌고 갔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왜? 미련을 못 버리고 여기 집중을 못 하니까. 저는 과감히 손을 놓은 거죠. 예. 굉장히 아까운 일입니다. 학위까지 다 버린다. 예.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논문을 안 씁니다. 2012년 2월이 그 마지막 논문이에요. 세 번째는 쉽고 빠른 길입니다. 돈 버는 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미 나이가 45, 그때 당시 45이었고, 남들은 경매 3년 공부해서 100건 임장 가가지고 10건 들어가서 한두 건 낙찰 받는다 그래.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3년 동안 배울 자신도 없었고, 아휴, 나 평발이에요. 평발인데 임장을 어떻게 해? 조금만 걸어도 지금 벌써 다리가 아픈데 지금 서 있었는데 지금. 예,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싶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너 경매해봐, 이것 좀 해봐고 했을 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미 저 뒤에는 수년 동안 그 길을 거친 선배들이 있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은 사람들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밥 한번 드시죠. 대표님 밥 한번 드시죠, 저랑. 술은 안 드시니까. 그럼 그런 선배들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 그럼 그 사람들 친하게 지내서 내가 필요한 조언을 얻으면 그게 내가 3시간, 3년 투자하고 3,000만 원 비용 든 거랑 뭔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게 더 싸지 않아요? 저는 그럴 에너지가 더 이상 없었다고. 그래서 저는 게으르게 도는 방법을 연구했던 겁니다. 그게 전문가 활용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걸 레버리지 효과. 내가 가진 돈이 2억밖에 없는데 대출을 끼지 않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이 있어요. 월 50만 원을 월세를 받아. 그럼 1년이면 얼마죠? 600.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나누면 6%. 그죠? 내 돈 1억을 주고 오피스텔을 사면 수익률 6%예요. 대출을 50% 껴요. 그럼 내 돈 5천만 원 들어가고, 그죠? 월세는 반으로 줄겠지만 내 들어간 돈이 작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하면 9%가 나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90% 대출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책이 있어요.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9천만 원 대출을 받고 내 돈 1,000만 원이 들어가요. 대출 이자율은 3%야. 수익률 몇 프로? 33%.
6%짜리 오피스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에 가면 천지 빛깔입니다. 예? 여러분, 레버리지 지렛대를 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 왜? 돈이 많으면 관계없어요. 돈이 없으면 대출을 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출은 책에 있잖아요. 대출은 나의 능력입니다. 능력. 꼭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대출은 위험하다. 예? 그러면 안 된다 하죠. 자기가 못 받아서 그래요. 부자 욕하는 사람 많죠. 자기가 못 되니까 부자를 욕하는 겁니다. 부자를 왜 욕해요? 정당하게 돈 벌었는데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그게 부동산이 왜 불로소득입니까? 그 사람은 그거를 사기 위해서 100번을 그 현장을 갔고 100번의 책을 읽었고 100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검토를 하고 위험을 안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왜 불로소득이에요? 절대 불로소득 아닙니다. 예. 정당한 소득입니다. 그리고 신용입니다. 다행히 저는 세상을 헛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제 얼굴을 보고 돈을 빌려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밥 사줄게. 좋아합니다, 그 친구들이. 예. 저는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고요. 아버지한테 받은 돈도 지금은 한 1,500 정도 갚은 것 같아요. 제가 형하고 동생, 또 형수님하고 재수씨 있는데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았다. 형님이 나중에 따로 부르더라고요. 야, 그거를 왜 있는 데서 얘기를 하냐. 아니, 나 갚을 자신이 있으니까 얘기했다고. 예. 물론 형수님이나 우리 재수씨는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갚을 자신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바보한테 지신지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신용은 뭐냐면, 여러분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려면 결국 내 신용등급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체 안 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시죠? 현금 서비스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현금 서비스 어떻게 신용평가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돈이 급전이 필요했으면 현금 서비스를 받았을까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요 기본적인 등급이 훅 떨어집니다. 내려가기는 쉽죠. 올라오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현금 서비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현금 서비스. 그리고 가급적 이 금융권 예금은 관계없는데 아직까지 대출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 1금융권보다 2금융권 대출이 덜 까다롭잖아요. 쉽잖아.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평가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급적 1금융권을 이용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대출 90% 하잖아요. 2금융권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 1금융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택이면 가능할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택 목을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2억 가지고 무슨 투자를 해? 택도 없죠, 그죠? 마지막은, 예, 목표, 간절함입니다. 예,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월세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100, 200 더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큰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은 어떤 꿈? 남들이 보고 비웃을 정도의 꿈이어야 돼요. 꿈을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의 꿈. 아시겠죠?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책 읽어보세요. 진짜 꿈은 그런 꿈이어야 돼요. 제 꿈 보여드릴까요? 요거를 제가 책상 앞에, 이렇게 맨날 앞에, 이게 책상 앞에 놔두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 꿈은 그림으로 그리세요. 꿈 건강하게 살고요. 요거에 제 최종 목표는 하루에 1억씩 버는 거예요. 그래봐 365억 밖에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그러지 않아요? 아니, 뭐, 박지성이가 얼마 벌었는데.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잠재의식의 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돈 벌어서 가족을 위해 써야죠. 제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가족들. 그리고 저는 아직 300명 앞에서 강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300명 앞에서 강의해 보는 이런 꿈도 좋고,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장소도 적어 놓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쉬운데 아무도 안 해. 예, 여러분 꼭 해보세요. 이제 두 분 하시겠다. 신혼부부라서. 그죠? 하실 거예요. 예, 하시고